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참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담겨있는 스토리보다 김도사님이 살아온 그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더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김도사님의 유튜브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내 삶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많은 성공을 했고 이제 경제적인 이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겁네요. 눈시울이. 네. 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언제나 코끝이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명 작가 생활이 참 길었습니다. 과거에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7년 정도를 제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거의 3, 4년을 이제 라면만 먹으면서 막노동을 하고 며칠을 굶고 또 막노동을 하면서 못에 발이 찔려서 또 일도 못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힘든 일 참 많이 겪었죠. 그리고 제가 또 워낙 또 이제 가방끈이 짧고 IQ가 또 2자리고 89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 공부가 완전 또 꼴찌였고 전문대 출신에다가 신용불량자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삶을 이제 바꾸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핵심적인 그 딱 하나만 한다면 인생은 저절로 이제 정리가 되고 바뀐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아직도 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33살 때 전라북도 전주에서 제가 살던 때 이야기인데요. 그때 너무 이제 힘들어서 저희 고향 대구로 이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수중에 딱 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으로는 이제 대구 이사를 할 수 없잖아요. 고민 끝에 제가 한 출판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힘들고 해서 고향 대구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책도 거의 100권 가까이 썼는데 수중에 돈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이제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동안 이제 사장님과 출판 계약을 했던 책들 가운데 5권을 제가 판권을 팔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판권을 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쓴 한 권의 책 그 원고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이제 모두 양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회신을 주셨는데 권당 이제 100만 원씩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계약을 할 때 1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해서 책을 냈는데 그 후로 이제 인쇄도 꾸준히 들어왔고 하는데 영원히 파는데 100만 원이면 너무 이제 제가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팔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5권을 팔아서 이제 500만 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강아지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몸무게가 1.2kg 조그만 요크셔 테리어 쥐방울과 그리고 푸들 종인데 땅콩이와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대구 달수구 상인동에 이제 위치해 있는 한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요. 이사를 해도 솔직히 만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집에서 글만 썼습니다. 글만 쓰고 책 읽고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 저의 수입 구조는 이제 한 달에 3권, 4권 정도의 책을 써서 출판사에 온 걸 투고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0만, 200만을 받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오면 인세를 받고, 가끔씩 강연 다니고, 그렇게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였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책을 한 권 쓰는데 일주일에서 한 20일 정도 만에 다 썼습니다. 예, 막, 그때는 완전 치열하게 썼죠. 목숨 걸고 쓰다 보니까, 뭐 빨리 기획을 하고, 제목을 만들고, 목차를 만들고, 또 원고를 빨리 쓰고, 출판사에 빨리 또 출판 계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권, 4권, 많은 경우에 5권씩 썼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서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1년에 18권에서 20권 정도를 출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20권 정도를 이제 출판하려면 그만큼 더 원고를 더 써야 됩니다. 왜? 원고를 출판사에 투구를 해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권을 책을 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책을 썼다라는 거죠. 매일 원고를 쓰고, 너무 이제 영혼을 이거 파먹는 느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롭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소통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고, 막 인생 자체가 불행하다. 제 나이 28살 때 아버지는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는데 돈을 좀 안 남겨놓고 떠나시고 나는 혼자 빚 다 갚았는데 뭐 누나들, 매형들 손 안 벌리고 근데 집 갚고 나서 7년이 지났는데 내 삶은 달라진 것도 크게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술을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아요. 뭐 소주 사놓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술을 마셔도 잘 수 있으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보통 11시, 12시, 1시야. 자고 일어나면 대충 씻고 또 원고 쓰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완전 쳇바퀴 도는 삶이었거든요. 또 이제 밤 되면 또 이제 무서움 같은 게 또 전 다가와요. 어떤 기운. 이게 또 너무 싫고 악순환이었습니다. 한날은 제가 이제 술을 엄청 먹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시고 예? 그 바깥에서 뭐 이제 저렴한 그런 술집이 있잖아요. 뭐 그런 곳에서 이제 막 맨정신을 못 하겠으니까 술 마시고 이제 제가 사는 집에 들어와 오니까 이제 잠시 어머니께서 와 계셨는데 밥도 좀 해주시고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럴 때 제가 너무 속상하고 막 뭐 억울하다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뭐 결과치가 이거니까 너무 억울하게다가 인생에서 힘든 일만 많이 일어났으니까 물론 좋았던 일도 많았는데 그 당시에 힘들었던 부분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해서 그때 새벽 5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면서 이제 오냐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냐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5시 되면 좀 화납니다. 근데 제가 그랬으면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엄마 정말 엄마 미안하고 죄송한데 도저히 내가 못 살겠어. 그래 죽어야겠다.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고 엄마 너무 미안한데. 그래서 내가 이제 술 기운인데도 이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차 키를 챙겨가지고 이제 엄마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죽어야겠다. 죽으라 하겠다. 그 얘기하고 나 엄마께서 우리 엄마가 잡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죄송하다. 도저히 못 살겠다. 막 하고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또 이제 비가 엄청 내리더라고요. 차를 몰고 이제 달리는데 이제 부산으로 제가 이제 가려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산에 그냥 바닷가 근처 가서 여관 같은 데 잡고 그냥 번개탄 피우고 그냥 죽어버리자라는 게 제 그냥 계획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술이나 좀 마시고 삶을 정리하겠다. 딱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냥 비 엄청 오는데 막 엄청 밟았습니다. 밟고 막 차가 미끄러지든 그런 게 걱정이 안 들더라고. 오히려 사고 나면 더 좋지. 어차피 죽으러 가는데 더 빨리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무슨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들어오는 게 없고 눈에 배는 게 없는구나 라는 게 맞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밟았습니다. 거의 1시간 40분 정도 걸렸나? 또 어머니도 밟았으니까 빨리 도착한 거죠. 그때 비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내리는데 아까는 비가 엄청 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가 그렇게 시작하고 하는데 부산에 이제 딱 다음에 톨게이트가 있죠.
톨게이트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하이패스가 아니었어요. 예. 저는 또 아날로그 이런 또,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통화를 하려면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분명히 지갑을 챙기는데, 이 여자분은 이제 기다리고 있고, 차가 밀려 있으니까, 비는 좀 내리고 있고, 아무리 이거 찾아도 지갑이 없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분명히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갑 분명히 들어갔는데, 지갑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제정신이 아니야. 술도 좀, 된다다가 아직 술도 조금 기운이 있고,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죄송한데, 지금 지갑이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쪽에 사무소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적사항 주소 적고 가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또 짜증나는 거예요. 야, 죽으러 왔는데, 자살하러 왔는데, 무슨, 이거 톨게이트 비용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자체가 너무 또 처량하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때 굉장히 착했나봐요. 그래도 시킨 대로 갔어요. 그냥 통과해버리면 되는데, 죽으러 가는 놈이, 안 그래요? 요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겠지. 그 생각 못 한 거예요. 가니까 이제, 어디서 출발하셨냐? 그렇게, 대구, 달수구, 상인동 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적고 하니까 이제 다 된 거예요. 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있죠. 다시 차에서 와가지고 왔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제 이거 적고 나서 비 맞고 이렇게 오고 다니 짜증도 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분명히 지갑이 있었는데 왜 그렇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죽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번개탄도 못 사. 여간 비용도 없어. 모텔 비용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 죽을 수도 없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유턴 내가 돌려가지고 이제 대구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계신 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갑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랬지? 이상하다. 아직 죽지 말라는 그런 징조인가? 그런 느낌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나? 죽기 살기 한번 더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이제 중간에 있죠. 우리가 이제 운여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있잖아. 그 수납할 수 있는. 여기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이 여기 있었어요. 왜 그게 안 보였는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면서 그때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를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창조주님께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 수호천사가 아니면 또 나를 보살펴 주고 있는 그런 여러 신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가 다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기운이 이제 다 좋기만 느껴지고, 이제부터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고, 같이 돼지국밥 먹으러 가자. 엄마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돌아왔으니까. 아무 일 없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돼지국밥 먹으러 가서, 5,000원짜리 먹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돌아왔고, 그날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나는 열심히 책만 썼지, 내가 알고 있는 글쓰기에 대한 기술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수를 해서 팔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지적 자본을 파는 사람으로 제가 이제 신분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삶이 바뀐 거예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죠. 1인 창업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저는 100권 정도의 책을 쓰고 누구보다 빠르게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팔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향수양성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건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15년 동안 제가
1200명 정도의 평범한 사람들, 중졸, 고졸, 전문대졸, 그러니까 평생 책 써보지 않은 사람들 단 몇 개월 만에, 보통 2개월, 3개월, 4개월 만에 이제 책 출판 계약하고 책이 나오게끔 제가 코칭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찾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죠. 다니TV, 다니쌤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8, 9년 전에 저를 찾아봤죠. 그리고 김새TV, 김새도 심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때 진짜 인생 바닥처럼 힘들 때 그때 저를 만났고 우리 카페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 배우게 되었죠. 글 쓰는 방법, 책 쓰는 방법, 그리고 책 제대로 읽는 방법, 우주의 법칙, 무의식 정화, 그리고 상상의 법칙, 1인 창업하는 방법,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법들 싹 다 제가 전수를 해줬습니다. 김새해에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으니까 책을 쓰니까 이제 TV에 출연하게 되고 아침 마당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힘든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힘든 순간에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사람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캄캄한 인생의 순간에 용기를 내서 앞을 향해 내딛는 자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로 인해서 정말 1cm 정도라도 삶이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개발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삶은 정말 안 달라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도 삶이 안 달라집니다. 그냥 따놓는 거죠. 나중에 늙으면 할 일 없으면 뭔가를 써먹어야지 절대로 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김새도 인생의 힘든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5년 정도를 우리 한책임에서 카페에서 활동을 하며 다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본인이 쓴 후기도 카페에 정말 많고요. 우리 또 회원들이 제가 또 많이 올려놓은 글도 많습니다. 김새가 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칼럼 쓰고 그림 그렸다고 하지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책을 썼기 때문에 작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브랜딩이 되고 해서 상담료 4억을 받겠다. 그리고 1시간 상담료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런 글도 당당하게 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많은 이제 구설수에 올랐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쓴 사람들을 너무 추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하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 사례자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가입 인사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1:1 상담 신청을 하신다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